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장을 읽을 때 주식시장만 보시다 보니까 답답하셨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생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한 특별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선물 옵션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파생 이슈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모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파생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파생시장을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파생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편입된 종목의 생사 여탈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생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잘 투자하려면 파생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기계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거시적 변수, 뭐 나스닥이 어떻든 어떤 뭐 유가가 어떤 이런 변동성의 기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기계들 로직이 있어요. 어떠한 나스닥이 오늘 같은 경우 급락을 했지, 300포인트 빠졌어.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하락했나, 뭐 기술주의 변동성, 또 10년짜리 국제금리의 불확실성, 유동성 회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지, 기계는 그거 분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나스닥 빠졌다. 그러면 요거를 빠진 것 같고, 나는 바스켓이라고 하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한 15개나 20개를 선정해 갖고 한쪽은 매도에다가 집중하고 한쪽은 매수에다가 포지션 집중하는 종목을 선별화시켜서 변동성을 만들어야지. 이러한 기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계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하방 에너지에다 더 집중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1000억 단으로 예를 든다면, 외국인이 1000억 매도, 2000억 매도, 3000억 매도, 이게 조까지 매도하거든.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 1등부터 20개 종목, 주로 시가상위 200, 코스피 200 중에 내가 왜 20개만 집중하냐면, 그게 200개를 100으로 볼 때 20개가 58%가 돼. 그럼 100의 반 이상이 되잖아.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26, 7%가 돼. 한 종목이.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30%가 넘어. 그럼 두 종목이 또 전체 100에 30%의 영향을 줘. 그러면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따라서 또 변동을 주지. 그래서 미국 시장 빠졌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뺐다 올려야지. 그 기계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뺐다 올려야지. 미국 시장 급등했어. 쭉 올릴까? 올렸다 뺄까?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반대되는 세력과 싸워보면서 서로들 전략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글씨가 조금 엉망인 것도 양해하세요. 마이너스 300포인트 이상 빠졌어.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8만 한 2천원 정도. 예. 그러면 의미 있는 단가가 8만 1,000원이야. 이게 이제 직전 저점에 계속 지지했던 선. 그러면 어떠한 기계 알고리즘은 요번에 오늘은 8만 1,000원을 빼갖고 매도 바스켓 공격하면서 이 시장을 오늘 마이너스 50에서 100포인트를 빼야지. 이런 기계 알고리즘이 있어. 얘에 맞춰서 자금이 투입돼. 네. 얘가 얼마를 투입한지는 이제 그 주체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얘보다 반대되는 애가 센 거야. 반대되는 애는 네. 미국 시장 빠졌어. 그러면 이게 빠졌을 때 나는 매수 바스켓을 써야지. 삼성전자 그럼 이렇게 싸니까 8만 1,000원에 사서 8만 2천원이나 3천까지 올려야지. 얘도 또 바스켓을 작성해. 그럼 얘는 상방 바스켓, 얘는 하방 바스켓. 그러면 하루에 이러한 그 원의 어떤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종가야. 종가. 그리고 여기가 코스피 200이야. 그러면 오르는 에너지와 떨어뜨리는 에너지가 서로 충돌할 거 아니야. 요거를 30분 단위로 끊어서 봐봐. 사진 찍듯이. 네. 그러면
누가 센가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보고 오늘은 뺐다 올릴지 한 방향으로 뺄지 혹은 올릴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빼겠다는 에너지도 반대 에너지가 그러면 전략을 수정하지, 아니면 자기네가 계속 때리는 거 했는데 반대 에너지면 지는 먹을랬다가 손해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청산을 하게 돼. 그게 또 오히려 매수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싸워봐야 안다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좀 위험한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위험한 상품이지,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당연히 있지.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이지. 그러니까 이 금액 베이스로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몇 억씩 살 수 있어. 이거 몇 억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리스크 헤지용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도 종류가 해지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 변동성의 투기적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물 옵션의 기능에 대해서는 언뜻 좀 들어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러면 선물 옵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물 전략을 왜 세우나?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주식 투자만 하면 사서 주가가 올라야 먹잖아. 네, 그쵸?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야 수익이니까. 이 상품은 빠져도 먹고 올라도 먹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잘못하면 반대로 다 될 수 있어. 변동성 거꾸로, 그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물은 방향을 맞춰야 되고, 옵션은 변동가를 크면 그러니까 양매수를 하면서 한쪽은 실패하더라도 변동이 커서 한쪽이 크게 이익 나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물 옵션의 여러 가지 기능에 뭐 해지 기능, 투기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투기적 기능보다는 해지 기능을 오히려 보내드려요. 네, 그러면 해지라는 거는 그 주식이 하락을 할 때 상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좀 그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가야 해지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대충 느끼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1억당 300에서 500. 오, 1억 당 300에서 500이요? 꽤 큰데요? 아니지. 내가 삼성전자 1억을 들고 있어. 그러면 300만 원 갖고 삼성전자가 빠져도 해지를 걸 수 있는 금액이 300에서 500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많아? 근데 이 변동성이 주식은 어쨌든 내가 갖고 있으면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손해가 나면 그게 그 자체가 내 손해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가 너무 커져버리기도 하니까 좀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손절을 자주 갖다 해서 투기적 거래 감각으로 접근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어. 네, 한 주? 아니 1억어치. 1억 원어치. 와. 9만 원에 1억어치를 샀어. 네. 1억어치 샀어. 이거를 지금 8만 1,000원까지 빠졌어. 그럼 이게 손실률이 얼마야? 계산기. 계산기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해봐. 우리 계산기 어디 있었는데? 계산기 있는데. 자, 계산 선생님. 이게 또 계산기가 항상 옆에 있어야 선물 옵션 파생시장 하실 때 또 대응을 빨리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준비물 다음 시간부터는 계산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대충 마이너스 10%야.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나. 네. 물론 주식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넘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 네. 기다리면 돼. 그런데
여기서 가장 투자자가 고민되는 게 이거를 현금으로 샀을 때랑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신용을 샀을 때는 얘기가 다르지. 그렇죠. 레버리지는 하락하면 털리게 되니까 강제 청산에 그치.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의 감각으로 여기 빠졌다가 여기 올라오는데 1년 걸려. 이렇게 상상해봐. 그래요. 기회 비용이 크다라는 말씀을 그치.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요게 빠졌다가 뭐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가면 얘기를 안 해.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가 다시 요거 올리는데 대충 6개월도 잘 못 견디는 투자자들이 많아. 6개월.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10%대는 괜찮아.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인데. 네, 그렇죠. 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더 나가. 그래서 7 여기서 10%를 빠지면 이게 이제 8,000원 더 빠지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8,000원이면 대충 72,000원 정도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10%가 더 빠져. 요거는 못 견디는 사람들 많거나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은 강제로 털리거나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형성될 때 네. 해지 전략으로 이게 떨어질 때 먹는 상품이 뭐야? 떨어질 때 먹는 거. 선물 쪽에. 풋 옵션. 옵션은 하방이 떨어져야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게 풋옵션이라고 있지. 네. 선물은 선물에선 매도. 매도를 해야지. 선물 상품은 매도. 여기서 선물 상품이라는 건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상품이야. 네.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하니까 약간 목이 아픈데 앞에 보고 살짝 얘기했다가 그 사이 제가 이거를 세팅을 해놓을게요. 지워놓을게요. 아니야.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 뭐 이게 뭐 격식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먹을 수 있는 건 콜옵션 매수 그리고 그치. 선물 매수.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수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1억당 옵션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면 해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충 1억당에 그 10% 정도 손해 보는 게 이제 거의 1,000만 원? 1억, 그치? 1,000만 원 마이너스야. 굉장히 크지? 그런데 그 옵션은 네. 그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8만 1,000원 될 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배울 겁니다.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옵션의 시간 가치. 만기 옵션이라는 상품은 1개월마다 정산이 돼. 1개월마다. 1개월마다 시한부 인생이야. 옵션은 1개월마다, 선물은 3개월마다. 3개월마다. 근데 그 만기일이 둘째 주 목요일이죠? 그게 그렇게 외우면 안 돼.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 이렇게 외워. 이게 좀 다르네요.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그 주가 5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날에 항상 청산이 돼. 강제로. 강제로. 그러니까 옵션은 사실 그거잖아요. 권리. 그 권리가 끝나. 코스피 200으로 다 정산하면서 끝내. 그래서 옵션은 1개월마다 정산되는구나. 1개월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잔존 일수라고 그러는데 거래 일수가 이제 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는데 대충 그 다음 만기에서 그 다음 만기를 하는데 한 25일에서 28일 정도? 근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같이 들어가. 이 기일에 원래 주식 거래는 안 열잖아요. 근데 잔존 일수에서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잔존 일수마다 간단히 해서 이자율 쉴 때도 다 이자 뜯어먹는 것 같이 그거 이자율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존 일수로 계산하는데 실제는 거래 일수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 일수는 한 20일 정도가 거의 비슷비슷해. 그럼 선생님, 잔존 일수가 줄어들수록 비싸지는 거죠? 아니지, 비싸지는 게 가격이? 아니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맞는 쪽이 올라가고 틀리는 쪽은 박살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만기일로 할수록 코스피 200에 일치해진다. 수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시간가치 소멸이라고 그래.
이게 옵션이 어려운 거야. 그 시간가치 소멸이라는 개념에서 나는 깡통 나고 대박 나고. 대박 나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주가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방법이 변동성 ETF 빅스 지수로 사는 방법, 빅스는 공포 지수라고 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ETF로 특성이 사는 있어요. 방법, 선물 매도를 치는 방법, 그 다음에 풋옵션을 사는 방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억 있어, 풋옵션 300에서 500만 원 사놓는 거야. 그런데 사놓는 것도 저 외가격에 저 멀리 행사가 불능한 거를 사놓으면 이게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행사 가격을 사느냐가 옵션 매매에서는 가장 큰 실전에서의 생명이야. 어느 가격대 상품을 사느냐. 그치.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싸우는 전투 영역에 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 위아래의 변동성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샀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 불가능한 가격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코스피 200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당연하지. 그럼 해지가 안 되고 오히려 손해를 안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당연하지. 이런 경우는 끊어야 돼요? 당연히 끊어야지. 그런데 대충 예측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3개월 사이클로 선물은 3개월마다 두 번째 목요일에 정산이 돼. 네, 만기가 있죠. 선물. 그러면 1년이 4번이니까 그래서 선물은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있어. 근데 옵션은 매달 있어. 1, 2, 3, 4. 그러니까 4번 겹쳐. 이 겹치는 날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마녀의 날. 근데 모든 게 코스피 200으로 수렴돼. 네.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뭐야? 코스피 200? 코스피를 대표하는 200개의 종목들을 모아서 지수로 만든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하고 코스피 200의 편차가 어느 정도 돼? 편차? 그러니까 전체가 2,000개라고 쳐. 네. 코스닥을 빼. 그러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한 890, 900개를 쳐. 거기에 200개만 선별한 거지. 네. 그러면 저 코스피 전체에서 200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70%가 80%가 90%가 85%. 야, 공부했다 너. 제가 그래도 앵커 출신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 저거 공부하면 나와요. 그 무슨 펀드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앵커 출신이라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앵커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 어깨 뽕뽕. 뽀뽀야? 네, 그래서 사실 코스피 모든 종목들을 돌려볼 수 없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만 보면 지금 고점이 얼마야? 종합주가 지수요? 3,300? 그러니까 3,266이야. 1월 11일 날 찍었어. 네. 그리고 지금 3개월까지의 사이클, 그러니까 그 3개월까지 사이클의 저점이 얼마야? 지금 현재 3개월이요? 2,600? 여기 보면 1월 29일 날 네. 2,946포인트를 찍었어. 3개월 내에 쳤죠? 대충. 그럼 요게 300포인트야. 그러면 요거의 중심가, 그러니까 이걸 통계학으로 이렇게 그 옆으로 넣어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만들어 봐. 여기에 중심이 딱 50%가 3,100 정도 나와. 현재 주가 지수랑 거의 비슷하네요. 3,100.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 3,100에서 코스피 200 지수는 얼마인가? 지금 현재. 이게 선물 이렇게 매일 창 보면, 호가창 보면 나와. 여기서 3,260까지 갈 때 몇 프로 상승할 수 있나? 비율이 나오지. 네. 이걸 그러니까 요게 대충 5%대. 마이너스도 요거 5%대. 네. 그러면 이 저점에서 고가는 한 10% 정도 돼. 3,200에서 2,900 빠지려면 마이너스 10. 네. 여기서 2,950에서 3,250 되면 플러스 10. 요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흘러가나요?